봅시다, 행렬. 뭐, 행렬은 이제 너희가 수학을 하면서 사실 공통 수학에서 처음 보는 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 딥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은 잘 없을 거고, 그래서 내신에서도 그렇게 막 행렬이 엄청 어렵게 표현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잘, 웬만해서는.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행렬. 행렬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나 해외여행 갈 때 이제 티켓에 좌석 번호가 써져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B 오면은 B 라인의 다섯 번째 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그쵸? 뭐 영화관 갈 때도 좌석 번호가 있고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영화관 좌석표, 기차표에서도 나타내는 배치표를 우리가 직사각형 형태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사각형 형태로. 이 행렬의 말은 이 행렬과 열은 행과 열은 뭐냐면 가로, 세로, 가로 열, 세로 열, 가로 행, 가로 세로. 됐어요? 가로와 세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됐지?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수나 문자 등을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을 하고 중괄호 형태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하고 그때 행렬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A, B, C, D 너무 극단적으로 좀 크게 쓰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야. 이 가로 안에 숫자나 문자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를 우리는 행렬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때 각각의 요 문자나 숫자들을 우리는 이 행렬의 성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분.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 A, B, C, D는 요 행렬의 성분이다. 그러면 성분에서 줄을 행이라고 하고 가로 위에부터 하나, 둘, 가로 이거 말하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 가로 행. 그쵸? 가로를 우리는 행, 세로를 열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번호는. 위에 거부터 1번, 2번, 더 있으면 3행, 4행, 5행 이렇게 행의 번호를 매겨줘서 우리는 앞으로 위에 줄부터 1행, 2행, 3행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됐어요? 세로는 왼쪽부터 1열, 2열, 3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렬을 보통 이제 매트리스라고도 영어로 말을 하긴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럼 행렬의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직사각형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줄의 개수가 정해질 거야. 행렬마다. 맞죠?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행렬의 크기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행열이니까 행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열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를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세로를 표현한다는 거야. 됐죠? 됐죠? 그래서 앞에 거를 가로의 개수, 옆에 거를 세로의 개수 해서 가로의 개수 곱하기 세로의 개수의 행렬이다라고 m 곱하기 n 행렬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m by n 이렇게 읽긴 하는데 뭐 그냥 상황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그냥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래서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를 가지고 행렬의 크기를 표현을 한다. 그때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르면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으면은 정사각형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우리는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행렬은 용어들이 좀 많아서 볼 게 좀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아 보이는데 다 용어 설명이에요. 자,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은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성분을 보시면 요 C라는 거는 요 행렬의 성분인데, 그쵸? 성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야 C는 어디에 있어라고 물어봐. C가 어디에 있어라고 말을 하면 이제 말로는 할 수 있죠. 이행 1열에 있어요. 맞아요? 이행 1열에 있다. 맞지? 맞지? 그러면 이거를 말로 이행 1열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역시나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성분의 기호는 C는 이행 1열의 성분이다. 그래서 2,1 성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게 가로고요. 뒤에 게 세로. 계속 모든 순서가 아시겠지만 가로와 세로야. 그래서 가로 먼저 세로 다음. 그래서 이행 1열의 성분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A로 표현해서 A 1, 2, 1 21이 아니야. A 아래 첨자로 써서 2, 1 그러니까 이행 1열에 있는 성분 됐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행 1열 성분 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A의 2, 1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고 있어요. 자, 보통 행렬을 만약에 저 행렬을 B라고 하면 요거 B로 쓰기도 하고 행렬을 C로 쓰면은 C로 쓰기도 하고 뭐 행렬의 이름에 따라서 뭐 저 알파벳은 정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A로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은 A를 간단히 나타낸 거를 A는 A의 IJ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A의 성분과 꼴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A의 IJ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I는 1, 2, J는 1, 2, 3을 넣어도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이냐? I가 먼저 왔으니까 I가 가로에 대한 얘기죠. J가 그 다음에 왔으니까 J가 세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그 얘기는 뭐야? I는 1부터 2까지니까 가로가 두 개라는 얘기야. 이해돼서? J가 1, 2, 3이니까 세로가 세 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로 두 줄, 세로 세 줄. 2x3 행렬이죠. 맞아?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 그래서 우리는 보통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쓰시고요. 행렬은 이거 너희가 공통수학 2 가서 배울 때 집합에서 똑같죠? 집합에서도 집합을 대문자로 쓰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소문자로 씁니다. 물론 집합을 해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A, I, J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특별한 건 없어요. 읽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A, I, J. 자, 서로 같은 행렬. 두 행렬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뭐냐? 자, 일단은 크기 우리가 사각형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각형에서 두 사각형이 같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행렬도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가 일단은 같아야 합니다. 가로의 개수가 세로의 개수가 같아야지 두 행렬은 서로 같은 꼴이다. 일단 됐어요? 같은 꼴의 행렬이고
그리고 그때 두 행렬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일단 같은 꼴의 두 행렬에서 각각의 성분이 대응하는 성분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응하는 성분들이 존재할 때 그 대응하는 성분들이 서로 다 같으면 돼요. 같으면. 무슨 말이냐? 예. A 2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A11, B11 얘네 둘이 대응하고 212, 12, 12끼리 대응하고 21, 21끼리 대응하고 22, 22끼리 대응하고 그러면 대응하는 애들끼리 서로 다 같으면 두 행렬은 서로 같다. 됐어요? 됐어요? 물론 같지 않다 하면은 저거 같지 않다 표현하는 거는 똑같아요. 표현법은 달라지진 않아. A랑 B랑 같지 않다.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제 그렇게 보강 얘기를 하고 시간을 얘기해 줬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안 오는 놈들은 도대체 뭐 하다 이제 와? 가방 치워줘. 자, 그러면 A의 IJ 성분을 AIJ라고 했을 때 IJ를 쓰는 방법이야. 자, AIJ로 정할 때 I는 몇 개? 3개. J도 몇 개? 3개. 맞아요? 그럼 얘는 3행렬, 3바이 3행렬입니다. 3 곱하기 3행렬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A11부터 A12를 먼저 찾아야죠. 순서대로 찾으시면 돼요, 그냥. 11.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서로 같으면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쵸? 11이니까 i가 1인 거죠. A11. A11. i가 1인 거니까 여기다 1 집어 넣어라. 그러면 2다. 맞아요? A12. A12는 J가 더 크죠? 얘죠? 그쵸? 그러면 J가 더 클 때는 뭐랑 같다? J가 더 클 때는 A, JI 2이랑 같다. 맞아요? 여기서 A, IJ 했을 때 J가 IJ 했을 때 J가 더 크면 AJI로 찾아서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AJI는 아직 2를 아직 우리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A21은 I가 더 크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라는 소리죠. 그치? I가 2니까. 그러면 얘가 A21은 3이네. 그럼 1, 2도 3이네. 맞아요? 그 다음 A13은 마찬가지로 A31이랑 같겠네요. 무조건 뒤에 게 크면 둘이 자리 바꾼 거랑 같아요. 그럼 A13은 여기다가 3일이니까 얘한테 3을 집어넣으면 되죠. 아이에다가. 그쵸? 그럼 6에서 1 뺀 거니까 5. 얘랑 같네요. 그죠? 그럼 A22는 또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5. 2의 제곱에 1 더하는 거. 그러면 A23은 A3이랑 같은 거고 뒤에 가서 크면 무조건 자리 바꾸라고. 그쵸? 그럼 A32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5. 아니 3이잖아. 여기가 5, 여기가 5. 그리고 A33은 같은 거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9에다가 1 더하니까 1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행렬이다. 됐어요?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냥 하나씩 찾으면 돼요, 성분을. 여기에 있는 1, 2, 3을 다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1, 2, 3을 가지고. 됐죠? 자, 다음.
행렬 ij의 성분을 aij는 i의 도시에서 j의 도시로 가는 도로의 수로 나타내기로 한대요. 일단은 3 곱하기 3 행렬이네요. 3 곱하기 3. 그러면 A11은 무슨 뜻이냐? 자, A11 문제 그대로 해석을 해보시면은 1,1 성분은 1,1 성분인 A11은 1이라는 도시에서 1이라는 도시로 직접 가는 방법이야. 직접 어딜 이게 무슨 뜻이냐? 어딜 거쳐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가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여기 그림상에 A11 1에서 1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어? 없죠? 없어요. 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러면 A12는 1에서 2로 직접 가는 방법이니까 1에서 2로 가는 거 하나, 1에서 또 있나? 또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네. 됐어요? 그래서 책처럼 보시면은 막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해서 하나씩 계속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행렬 바로 쓰시면 돼요. 행렬을 바로 써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찾고 그걸 행렬로 옮길 필요가 없어. 알았지? 자, 그 다음 A13 1에서 3으로 직접 가는 걸 몇 가지? 두 가지. A21 2에서 1로 가는 걸 몇 가지? 두 가지. A22 2에서 2로 가는 건 없고요. A23 2에서 3으로 가는 거 이거 하나. A31 3에서 1로 가는 길이 없네요. A32 하나. A33 하나. 됐어요? 그거를 찾아서 행렬 안에 집어넣어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책처럼 굳이 A11은 쭉 써서 나타내고 찾고 A12 따로 찾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마지막에 모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러지 마시고 바로 행렬에 집어넣어라. 됐어요? 자, 두 행렬 AB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요. 두 행렬 AB가 서로 같다. 행렬 AB가 서로 같기 위해선 일단은 2 곱하기 2 행렬은 둘이 형태가 크기가 똑같죠? 그쵸? 크기가 똑같고 그때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같아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x제곱은 a랑 같아야 되고요. 4는 x 플러스 y랑 같아야 되고요. 3은 xy랑 같아야 되고 y제곱은 b랑 같아야 하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딱 봐도 뭐야? 곱셈공식이지. 그치? 자, 그러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x6제곱 더하기 y 6제곱이랑 같고 그쵸? 그리고 얘는 x의 세제곱의 제곱 y의 세제곱의 제곱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x 세제곱 y 세제곱 맞아요? 물론 이거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풀어가지고 대입하셔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지 말고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또 뭐냐?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그쵸? 그럼 이제 다 넣으면 되겠네. x 더하기 y 4 64 마이너스 xy가 3 9 9 4 36
36 제곱 빼기 2배에 xy 27이니까 54 하면 되겠다. 바로 이렇게. 맞아요? 그럼 계산은 각자 알아서 해주시는 걸로 합시다. 그치?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참 뭔가 행렬은 한 번 하면은 설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렬의 덧셈!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행렬 같은 경우는 이런 연산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연산 덧셈과 뺄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행렬은 덧셈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두 행렬을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는 같은 꼴인 두 행렬이어야지만 연산을 할 수 있다. 두 행렬을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는 두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각 성분의 합을 성분으로 하는, 무슨 말이냐? A와 B를 더한 각각의 성분들이 있을 거냐? 각 성분들의 합, 둘이 더한 거, 둘이 더한 거, 둘이 더한 거, 둘이 더한 거. 각각을 더한 걸로 새로운 행렬을 찾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성분들의 합으로 행렬을 나타내는 거는 A와 B의 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우리는 숫자에서 쓰던 것처럼 그냥 두 행렬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A 더하기 B로 표현을 하고, 이때 대응하는 각 성분의 위치만 신경 써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첫 번째 것끼리 더해서 첫 번째 거에 쓰고요. 1, 2성분은 1, 2성분끼리 더한 다음에 1, 2성분에다 쓰고요. 2일성분은 2일성분끼리 더한 다음에 2일성분에다 쓰고요. 2성분은 2성분끼리 더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써주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크기가 다르면은 비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비는 부분이 생겨서 크기가 다를 때는 더할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 더하는 순서라고 해서 둘이 같은 꼴이면은 같은 꼴인지 확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같은 꼴인지 굳이 확인할 필요는 내가 지금까지 문제 풀어보면서 잘 없습니다. 애초에 같은 꼴이 아닌데 더하기를 주지는 않아요. 문제에서는. 이해됐어? 이해됐죠? 이해됐죠? 같은 꼴이 아니면은 애초에 더하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같은 꼴의 형태를 줄 거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같은 꼴인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행렬의 덧셈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우리 늘 해오던 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같은 거야. 됐죠? 됐죠?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행렬이라는 게 나오는데 영행렬은 간단해요. 그거야.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야. 이제 어떤 행렬을 나타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다 0밖에 없는 거야. 그걸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행렬입니다. 영행렬, 영행렬은 무조건 크기가 정사각형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0만 성분으로 들어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A 행렬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모든 행렬 A에다가 부호를 다 바꿔준 거랑 같습니다. 사실 얘는 뒤에 가는 실수배랑 사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새로운 내용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A에다가 모든 부호를 바꿔준다 라고 하는데 뒤에 가면은 그냥 실수배가 나올 거예요. 실수배가 나오면 실수배 하시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잖아요. A 앞에.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배 하시면 돼요, 그냥. 됐죠? 행렬의 뺄셈은 뭐 더한 거랑 뺄셈은 똑같아요. 각선분끼리 빼는 겁니다. 그쵸? 더하기 빼기는 같습니다. 더하기면 각성분끼리 더하고 빼기면 각성분끼리 뺀 거랑 같다. 같은 꼴일 때만 당연히 가능하겠죠? 됐어? 다 그거야.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빼기는 뭐 더하기랑 새로 볼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걸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덧셈 같은 경우 덧셈 뺄셈은 요거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그냥 사실 같이 보셔도 돼요. 같이 보셔도 상관없다. 자, 행렬의 실수배. 실수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행렬에서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수배. 어떤 행렬의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각 성분마다 성분들에다가 전부 다 똑같이 K를 곱한 게 있을 거야. 그쵸? 각 성분마다 모두 다 K를 똑같이 곱한 거는 A 행렬의 K를 곱한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무슨 말이냐? A라는 행렬에 K배를 해주는 건 성분마다 각각 다 K배를 해준 거랑 같다. 같다. 됐어요? 그래서 행렬 A의 K배라고 하고 그때 기호를 KA라고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일 때는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음수는 이거 마이너스 1배로 찾으시면 돼요. 됐지? 자, 그래서 실수배에 대한 성질 첫 번째, 우리 문자 쓸 때랑 똑같아요. 1a는 1을 생략해서 쓰입니다. 1a는. 그럼 마이너스 1a도 우리 똑같죠? 마이너스 a로 쓰죠? 그치? 마이너스 a로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새로운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 자, a에다가 0을 곱하면은요, 0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각 성분에다 다 0을 곱하면 성분이 뭐가 됐든 0을 곱하면 뭐가 돼? 0이 되죠. 그러면 0을 곱했을 때는 모든 행렬의 성분이 0이 되기 때문에 0행렬이 됩니다. 맞죠? 그럼 0행렬에다가 10배 하든 100배 하든 1000배 하든 어차피 0은 뭘 곱해도 바뀌진 않잖아. 그쵸? 그래서 0행렬에다가는 K배를 한다고 해도 0입니다. 0행렬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 실수배에 대해서는 자, 조심해야 돼. 실수배에 대하여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행렬끼리 곱하기는 안 돼요. 이거 뒤에 가면 이제 행렬끼리 곱하기도 할 건데 행렬끼리 곱하기는 실수 결합법칙이나 이런 거를 쓰시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렬의 실수배에 대하여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수배를 해서 실수끼리 더한 다음에 A에다 곱한 거는 각각의 A에다 곱한 거를 더하셔도 상관없고요. 분배법칙 다 된다라는 뜻이에요. 분배법칙. 됐죠? 그래서 분배법칙도 성립한다. 행렬은 그냥 계산 많이 해보시면 돼요. 진짜. 한번 보면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그냥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냐면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세요. 우리가 다항식을 다시 하러 왔다. 공통수학 원의 1단원을 다시 한번 하러 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선생님 그러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행렬이 너희 수능의 메인
단원으로 나오는 경우는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행렬을 억지로 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시험만 그냥 잘 넘긴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대부분은 그냥 단순 계산이거든요. 행렬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서 좀 응용하게 하고 어렵게 내면은 당연히 어려운 유형들도 있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행렬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 계산 형태가 좀 많을 거야. 거의 대부분. 자, 요거 다 하나씩 먼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항하고 이항해서, 자, 3x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9b. 그럼 3으로 약분하면 x는 2a 플러스 3b. 그러면 x라는 행렬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뭐 마이너스 2, 1, 2, 3, 4 플러스 3,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여기다 다 마이너스 2 곱하는 거고. 플러스 1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15. 그쵸? 그래서 더하면, 얘네끼리 더하면 16.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7.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2. 둘이 더하면 7. 됐어요? 간단하죠?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얘도, 자, 얘도 또 정리하고, 3x 마이너스 6b는 5x 플러스 2a 플러스 4b. 그러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2a 플러스 10b.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그쵸? 그러면 끝났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 바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써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도 바로 곱해서 써주시면 좋아요. 마이너스 5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5 곱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30. 5, 10, 마이너스 25.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서 바로 더하면 마이너스 31, 3, 7, 마이너스 29.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 요거는 뭐랑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되냐? 뭐랑 연관을 지어 주시면 되냐면 연립방정식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루던 연립방정식. 자, 둘이 x-2y가 무언가가 나왔고 2x 플러스 y가 어떤 행렬이 나와 있어요. 맞죠? 그랬을 때 얘네 둘로 내가 x 빼기 y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둘이 연립해서 x랑 y를 각각 구하시면 돼요. x랑 y를. 됐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머리를 써서 한다 그러면 굳이 x랑 y를 다 구할 필요는 없고요. y만 구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y라는 행렬을 찾으면 더하면 되잖아. 맞지? x 빼기 2y에서 y를 더하면 우리가 x 더하기 y라는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찾기 위해서 x 빼기 y
이걸 찾기 위해서 요거에다가 y를 더하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x, y를 찾는 게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됐어요? 자, 뭐냐면 y를 찾아야 돼. 여기서 y를 찾아야 되니까 2, 7, 3, 4, 4, 마이너스 1, 6, 3.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래 거에다가 두 배, 아니다, 위에 거에 두 배 하고 위에 거에 두 배 하면 2x 빼기 4y 여기 두 배 하면 4, 14, 6, 8. 둘을 어떻게 해줘? 빼주시면 돼요. 됐어요? 빼주시면 5y 이거 4에 4 빼면 0 마이너스에서 4 빼면은 마이너스 15 6에서 6 빼면 0 3에서 8 빼면 마이너스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y가 뭐다? 0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 5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얘랑 그냥 얘랑 더하시면 돼요. 얘 둘이 더해주면 2랑 0 더하니까 2 7이랑 마이너스 3 더하니까 4 3이랑 0 더하니까 3 4랑 마이너스 1 더하니까 3 이런 식으로 행렬이 정해지죠. 됐어? 물론 원칙대로라면 y를 구했으면 y를 여기든 대입해서 x를 구하고 그리고서 x에서 y를 뺀 걸로 이어지긴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찾아도 된다. 됐죠? 됐죠? 여기 요거까지 하고 생각보다 더 쌤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네. 양이 많았는데. 단순 계산이라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없긴 하죠. 자, 이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KA, LB. 그러면 K, 0, 마이너스 K, 플러스 L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 3L, 2L, L. 그게 마이너스 3, 4, 4, 3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딱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친구부터 고르시면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요거 둘이 더하면 4. 맞죠? 여기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쉽잖아. 그래서 L은 2. 됐죠? 그다음 얘네 둘이 더하면 K-L은 마이너스 3.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 플러스 L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굳이 안 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입했을 때 다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2K 3L 2K 플러스 3L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6 4 나오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L이니까 마이너스 K는 1이고 L은 2니까 더하면 3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이번에 볼 거는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그나마 새로운 내용 다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새로운 연산 법칙을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나타내냐? 두 행렬 A와 B의 개수에 대하여 자,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는 덧셈이나 뺄셈과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방금까지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는 어때야 된다? 크기가 같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쵸? 두 행렬의 크기가 같을 때 덧셈과 뺄셈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단, 곱셈 같은 경우는 크기가 같다고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됐어요? 두 행렬의 곱하기는 크기로 정하는,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행렬 A와 B의 행렬 A의 열과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두 행렬 곱할 때 이렇게 A 곱하기 B로 나타낼 겁니다. 또는 AB로 나타낼 겁니다. 또는 AB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래서 그럼 얘는 두 행렬을 곱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걸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히 뭐냐면 요 곱하기 앞에 있는 친구의 열과 됐어요? 곱하기 앞에 있는 친구의 열과 곱하기 뒤에 있는 친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우리는 곱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다시 자, 곱하기 앞에 있는 열이랑 곱하기 뒤에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두 개수가 같을 때 행렬 A와 B의 곱을 각 성분을 각각 곱하여 표현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1, 2 이렇게 있고 2, 3, 2, 3 있고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1하고 2하고 곱하고 2하고 3하고 곱하고 1하고 2하고 곱하고 2하고 3하고 곱하고 이렇게 쓰는 단순한 곱하기가 아니라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곱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곱하기의 앞에 있는 열의 개수와 곱하기 뒤에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가 같이 따라오는 거냐면 봐봐. 두 행렬을 곱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자 얘는 열과 행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 행과 얘 열은 다를 수도 있죠. 그치? 그러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자리 바꿔버리면 곱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곱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 행과 얘 열이 같을 수도 있거든? 그럼 곱하기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럼 애초에 교환 법칙을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치?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곱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이런 거 다 외우고 요거 외우고 여기 곱셈이 정의될 조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앞 A의 한 행에 있는 성분의 개수와 한 열에 있는 성분의 개수 아까 했던 얘기처럼 열과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새로 보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봐. 곱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를 M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해요. 크기가. 그럼 B는 L 곱하기 N 행렬이어야지만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둘을 곱할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랬을 때 결과 AB는 M 곱하기 N 요 M 곱하기 N 행렬이 됩니다. 됐어요? 얘네 둘의 크기가 같을 때 둘을 곱하면 그 결과는 M 곱하기 N 행렬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산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선생님은 여기를 굳이 막 보면서 외우고
또 여기에 곱하기 여러 가지 계산 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쓰고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너네 다 외우고 계산할 거 아니잖아, 그쵸? 그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요거 여기부터 있는 거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마라. 그래서 자,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토대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2, 0, 마이너스 1, 3, 2, 0, 3,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됐고 아 나 근데 이거 켜놓은 거 맞겠지? 됐고 자 얘는 세로의 열의 개수가 3개죠. 그럼 얘는 가로 개수가 3개죠. 그럼 둘은 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맞죠? 자 그럼 곱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곱하는 원리를 아시면 돼요. 원리. 자 앞에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 행열이야 행열. 행열. 가로와 가로와 세로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일행 1열이죠. 그쵸? 일행 1열. 그러면 A11 성분이야. 일행 1열. 됐어요? 그럼 그 일행 1열은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곱할 거냐? 자,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위에부터 하나, 둘, 셋. 맞아요? 그러면 왼쪽부터 번호가 1번, 2번, 3번, 위에부터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곱하세요. 됐지? 됐지? 1번끼리 곱하면 6, 2번끼리 곱하면 0, 3번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 맞아요? 그 곱한 걸 다 더해준 게 A11 행렬 성분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1행 2열이죠? 맞아? 그럼 1, 2성분이야. 여기 1, 2성분 여기죠? 1행 2열. 그치? 그러면은 마찬가지야. 1, 2, 3, 1, 2, 3. 1번끼리 곱한다. 마이너스 2. 2번끼리 곱한다. 0. 3번끼리 곱한다. 마이너스 3. 이거를 다 더해줘라. 됐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2행 1열. 맞죠? 그럼 A 2행 1열의 성분입니다.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 1번끼리 곱하면 9, 2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 3번끼리 곱하면 0 더해줘라. 됐어? 다음 한 번 더 마지막 2행 2열. 그쵸? 그러면은 얘는 1번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 2번끼리 곱하면 4, 3번끼리 곱하면 0. 더해준 값을 찾아주는 거야. 됐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 계산하면 이거 4, 이거 마이너스 5, 이거 7, 이거 1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계산하는 방법 알겠죠? 요 다 그 내용 말하는 거야. 다 그 내용 말하는 거야. 얘 봐봐. 봐봐. 얘는 1행밖에 없잖아요. 그쵸? 1행 1열. 그럼 1, 2성분이죠? 그치? 그래서 1, 2성분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1행 2열. 맞아요? 그럼 1, 2성분 여기 들어가는 거야. 됐죠?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거 4, 얘랑 얘랑 곱한 거 12.
더하면 16.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싹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39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이걸로 너희가 해결을 하시고 외우지 마라. 됐지? 됐지? 암기형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외워서 푸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A에 그러면 쭉 넘어가서 395페이지에 395페이지에 행렬의 거듭제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행렬을 여러 번 같은 행렬을 여러 번 곱한다. 같은 행렬을 여러 번 곱한다. A라는 행렬을 두 번 곱하면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A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A의 제곱, A를 세 번 곱하면 A의 세제곱, A를 네 번 곱하면 A의 네제곱, A를 n번 곱하면 A의 n제곱. 그쵸? 거듭제곱은 우리가 숫자에서 쓰던 거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달라지진 않아. 됐지? 그리고 우리 지수 법칙에서 A를 n번 곱하고 n번 곱한 거를 둘이 곱하면은 A를 n 플러스 n번 곱한 거랑 같다. 지수 법칙이죠? 사실상 따지면. 이것도 지수 법칙이죠?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수배 했을 때 자, 여기서 실수배 한 거의 n제곱은 지수 법칙 성립하면 단 여기서 주의할 점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됐어요? 왜 그러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얘가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쵸? 맞지? 그러면 AB끼리는 곱할 수 있는데 BA끼리 곱할 수 있어? 없죠? 실제로 요 분배 법칙이 요 분배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2 곱하기 A의 N제곱 했을 때 2의 N제곱, A의 N제곱이 되는 이유는 2A, 2A, 2A 이렇게 했을 때 이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2를 먼저 싹 다 곱하고 A를 나중에 곱해도 A끼리 나중에 곱한 거를 곱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교환 법칙 둘이 자리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먼저 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행렬과 행렬의 곱하기의 n제곱은 거듭제곱은 절대로 각각의 행렬의 거듭제곱을 곱한 거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행렬의 곱과 영행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행렬과 행렬을 곱하면은 무조건 영행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영행렬이 아닌 애들끼리 곱해도 영행렬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봐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일 1 해야 되나? 잠깐만. 예를 들게 이렇게. 자, 둘 다 영행렬 아니죠? 곱해볼게요. 바로 세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1, 0. 둘이 곱하면 1,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0. 그 다음 2행 1열. 둘이 곱하면 1,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0.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1, 0. 됐죠? 그러니까 둘은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곱하기 할 때는 영행렬을 곱하면 영행렬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둘이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된다고 해서
우리 숫자에서 생각하면 돼. 3하고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거 둘 중에서 하나가 0이란 소리죠. 그쵸? 근데 행렬은 두 행렬을 곱했을 때 0행렬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둘 중에서 하나가 0이라는 보장은 있다 없다? 보장은 없다. 없다. 그쵸? 방금 얘처럼 영행렬이 아닌 것끼리 곱해도 영행렬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 마찬가지로 양변에 A를 나눠서 만드는 이런 경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상.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안 되는 이유는 항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야. 됐어요? 우리가 이런 게 된다라고 할 거면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다 성립해야지만 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걔는. 수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그거죠.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떨 때 어떤 문제들 보면 가끔 되는 둘이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대부분이 안 된다라는 뜻을 쓰는 거는 항상 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너희한테 문제 줄 때는 되는 경우에서 한번 찾아봐 이러는 거고. 됐죠? 됐죠? 뭐 여기에 영인자라는 말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선생님 봤을 때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넘어가서 자,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결합 법칙은 성립하고요.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자,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 잘 봐. 옆에 봐봐. 자,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한다고 했어요.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은 가능해요. 근데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 가능해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B 플러스 C에다가 여기에다가 A라는 값을 곱하면은 우리 이거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AB 플러스 AC 이렇게 쓰지 않아? 그쵸? 근데 행렬은 B 플러스 C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내가 뒤에서 앞으로 분배했잖아. 그치? 그러면 주의해야 될 부분은 BA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바꾸면 안 돼. 임의로 A가 먼저니까 우리가 늘 습관처럼 A 먼저니까 A부터 써야지가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로 CA 이렇게 행렬이 들어가야 합니다. 됐지? 이거를 내 임의로 A, B, A, C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돼. 하지 마. 알았지? 분배할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여기에 사실 여기 C가 들어가서 어차피 A, C, B, C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거긴 하지만 여기에 A가 들어가도 요 둘의 자리는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끼리 먼저 앞에 나와야 해요. 무조건. 왜?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주의해 줄 만한 내용에 써져 있는 게 없어서 그 방향만 잘 신경 써 주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여기는 숫자랑 다른 점 곱하기에서 숫자랑 다른 점 교환 법칙은 얘는 안 되는데 숫자에선 되고요.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다 되고 대신 분배 법칙 갖다 주의할 거 절대 방향 바꾸지 마라. 자, 실수에서는 둘이 곱했을 때 0 되는 건 둘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0이어야지만 가능한데 행렬에서는
둘 중에서 하나가 0이 아니어도 0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자, 행렬의 곱셈 전개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자,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일반 다항식에서는요, 다항식에서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면은 a제곱 더하기 2ab b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그게 왜 가능하냐면 AB랑 BA는 더하면은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걸 더해서 만들어 준 거야. 근데 행렬에서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 안 같아?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EAB라고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문제가 갑자기 야, 얘 전개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 그 얘기는 뭐야? AB랑 BA랑 같다라는 걸 문제에서 준 거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 됐을 때는 ab랑 ba랑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됐지? 마찬가지. 합차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빼기랑 마찬가지. 합차도 있어야 될 텐데. 합차는 여기 뒤에 있나? 없네. 합차는 왜 안 써줬냐? 요거죠. 합차. 합차 같은 경우는 책이 없으니까 a 빼기 b, a 플러스 b, a 빼기 b. 그럼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맞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같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차 공식은 제곱 빼기 제곱이 된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같으면 합차 공식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 됐죠? 자, 단위 행렬. 오늘 아마 진도는 다 못 뺄 것 같아. 문제를 다 풀기에는 곱셈에 관련된 문제가 11문제인가 되더라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11문제를 풀기엔 한 문제당 3분만 잡아도 33분인데 한 문제당 설명하면서 하면 3분이 아니잖아. 한 5분 정도 걸렸잖아요. 다 하면은 물론 1시까지 안 쉬고 수업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멘탈도 같이 나가지 않을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가 터지겠지? 자, 단위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단위행렬이라는 거는 우리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뭔가 1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단위원이 뭐냐? 반지름이 1인 원인 거야. 됐어요? 그럼 단위 분수라는 말도 있고요. 단위 분수는 뭐냐? 분모랑 상관없이 분자가 1이면 우린 그건 단위 분수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마찬가지로 행렬에서도 단위 행렬이라는 말이 존재하는데 그 단위 행렬은 뭐냐? 보통 단위 행렬은 알파벳 2로 씁니다. 2. 단위 행렬은 알파벳 2, 보통 기호 2로 쓰고 자, 단위 행렬은 기본적으로 정사각 행렬이어야지만 됩니다. 단위 행렬은 직사각형 형태의 행렬에서는 정의를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단위 행렬은 정사각형 형태에서의 행렬이고요. 단위 행렬은 대각선 오른쪽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대각선의 성분들 있죠. 대각선 성분들이 다 1인 거야. 얘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잘 봐.
성분 중에 그런 거 있죠. 성분 중에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거. 맞아요? 행과 열의 번호. 얘 A11 1,1 성분이잖아. 2,2 성분이고 3,3 성분이죠. 그러니까 행과 열의 위치가 같은 성분을 1로 두고 그 외에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우린 단위행렬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대각선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대각선이라고 안 하고 그러면 행과 열의 성분의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성분들이 전부 1인 경우를 우리는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0입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 뭐랑 똑같냐면 너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행렬은 곱하기에서 1의 역할을 합니다. 숫자 1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의 숫자 1은 무슨 역할을 하죠? 1이라는 친구는 곱한다고 해서 그 숫자를 바꾸나? 아니죠. 행렬도 똑같아. 자, A라는 행렬과 E라는 행렬을 곱하면 결국은 곱하기에서 1을 곱한 거랑 같은 형태인 거야. 그래서 그냥 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에서 A를 곱해도 똑같아요. A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단위 행렬은 결국 우리가 숫자에서 곱하기 1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을 여러 번 곱하면 1이죠. 1을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곱하면 1이죠. 마찬가지야. 단위 행렬도 2번 곱하든 3번 곱하든 n번 곱하든 몇 번을 곱하든 1입니다. 1. 2야, 2 그냥. 단위 행렬 그대로.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리고서 마찬가지로 K2의 n제곱은 우리 아까 했죠? K2의 n제곱은 행렬이니까 결국 K의 n제곱, 2의 n제곱인데 2의 n제곱이 결국 그냥 2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됐어요? 그러면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것처럼 자, 했던 것처럼 2의 n제곱은 2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A2의 제곱은 A의 제곱 2의 제곱인데 요거 왜 안 바꿔줬니? A 제곱 2 이렇게죠? 이거 왜 책에 써져 있다 맞니? 저걸 목적으로 써준 거 아닐까? 이놈의 마플 교과서는 아직까지도 오타가 해결이 안 되고 있네. 2학년들도 마플 교과서 어제 보니까 오타 하나 있던데. 이놈의 마플 교과서는 오타인지 아니면 깜빡하고 안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2의 제곱이라는 건 2랑 같으니까 이걸 목적으로 써놨겠다 당연히. 그쵸? 얘네들은 다 제곱 없이 썼는데 얘 왜 얘만 얘 제곱이 써있으면 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얘도 a 제곱 더하기 2a 2인데 a랑 2를 곱한 게 a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의 제곱 대신 2로 써주고요. 그래서 2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곱셈공식 다 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곱셈공식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곱하기를 해볼까요? 곱하기를 해볼까요? 자, 1번. 바로, 세로, 11. 그러면 곱하면 AB 곱하면 3 더하라. 그 다음 1, 2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그 다음 2, 1 0, 0이니까 0 얘도 0, 0이니 이렇게 하면 0이니까 0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 이렇게 생기네요. 맞아?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B는 AB 플러스 3은 5고요. AB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B는 2네요. 그러면 또 곱셈공식이 나오네요. 여기 곱셈공식 그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더하기 B. 그러면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에다가 2 곱하니까 18인가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아,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냥 더하기 빼기랑 곱하기까지 섞여서 나온 거야. x를 찾아야 돼. x는 ab 마이너스 b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두시면 되죠. 이 안에서 그럼 ab는 자, ab부터 구해볼게요. ab는 5 마이너스 2 3 1 0 1 2 3 그럼 가로 세로 하면 0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0 2 2 3 3 6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AB에서 A를 B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6에서 B 0 1 2 3을 뺀다. 그러면 0에서 0 뺄 거 없으니까 없고 빼면은 마이너스 2고요. 빼면은 0이고 빼면 3이고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마이너스 6에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됐죠? 됐죠? 자, 다음. 자, BA 빼기 A 제곱이니까 BA를 먼저 따로 구해볼게요. BA. BA는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1 곱하기 3 아니야 BA잖아 미쳤나봐요. 2, 3,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2 됐어요? 그러면 바로 1, 1 하면은 마이너스 2, 6 더하면 4 그래서 6 마이너스 3 3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2 2 됐죠? 됐죠? 곱하기 너무 빠르니? 아니지 이 정도면 되지? 자 A제곱은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1 그러면 둘이 곱하면 1, 6, 7이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고 6에다가 1이니까 7이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 이거에서 이거를 빼라. 그러면 BA 빼기 A 제곱은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4에서 7 빼는 거 마이너스 3 3에서 마이너스 6 빼는 거 9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빼는 거 0 2에서 7 빼는 거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어요? 그치? 그래서 연산해주면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8에다가 9 더하니까 1이네요. 됐나요? 얘는 잘 보시면 봐봐. A를 알려줘도 B를 모르니까 B를 구하란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B는 이항해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0, 1, 0, 1,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A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A를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구할 수 있죠. 그치? 근데 얘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분배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분배 법칙이 반대로 했을 때 A 마이너스 B 둘이 곱하면 이렇게 분배 법칙 되지 않아?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이대로 둘을 곱하는 거랑 같은 값이라는 뜻이야. 실제로 이렇게 B를 구하고 이걸 구하셔도 되고요. 구하셔도 되고 둘이 그냥 바로 곱하셔도 돼요. 됐지? 됐지? 그래서 둘을 곱해주게 되면 1, 2, 0, 1, 1, 0, 1, 마이너스 1 그러면 가로 세로 하면 1에다가 2니까 더하면 3 0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0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0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분배 법칙을 활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치? 그래서 묶어봐. A로 묶는 걸 한번 해봐. 이런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묶으면 A로 이쪽으로 이렇게 묶어야 돼요. B 빼기 A에 A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A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쵸? A로 묶을 때 이쪽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된다.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니야. 됐어요? 여기에서 B와 A의 순서를 보시면 돼요. B와 A의 순서. 됐죠? 아까 얘 그럼 나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A 제곱을 내가 구했었나? 내가 A 제곱 구해서 계산해줬니? 계산했어? 부행렬이 이거일 때, 자, 얘가 나타내는 게 뭔지를 아시면 돼요. 이거 나타내는 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